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소방승진 과목 중에서 소방 전술을 강의하는 이문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벌써 한 15년 됩니다. 올해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훨씬 많겠지만은 자, 기존에 쭉 해보신 걸로 보면 한 15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 중에서 벌써 서장 되시고 아니면 또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또 제가 문제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수험생들이 제일 전술 파트에서 힘들어하는 게 너무 분량이 많다라는 거죠. 분량이 많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집중을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챙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하죠. 중요하다고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그 외우려면 머리 글자 따가지고 이거는 외우시면 안 된다라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머리 글자 따면 왜 안 되느냐? 중간을 고친단 말이에요. 중간을. 내용을 고치기 때문에 내용을 고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그 부분이 시험이 그렇게로 꼬아가지고 놓았다라는 겁니다. 꼬아가지고 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책 가지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가 참 안 되는 파트인데 우연찮게 한 문제 뚝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그 파트를 완전히 빼는 게 아니고 가볍게 가면서 요 내용만큼을 외워라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수험생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또 강조했던 게 전화가 오고 출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진행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15년 동안 제가 이걸 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것도 많겠죠. 많고 유지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내용들을 꼭 전해드리고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든지 질문을 올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올해 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 권제 1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책 내용이 좀 파트에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내용들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또 바뀐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요거 이제 책을 편제를 하면서도 상당히 조금 힘들었는데 어쨌든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 기존 교재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강의만 듣고 책은 안 사도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성진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전술은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책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아낀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사람이 언더라인 쳐놨고 줄을 쳐놨고 옆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내용에 집중해지 버립니다. 내용에. 머리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강조해가지고 언더라인 친 부분에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엮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엮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분명히 보긴 봤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책을 한 권 더 판다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새 책을 보시고 거기에서 다시 밑줄 긋고 작년에 봤던 책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이게 아니었네. 또 이런 것도 어디에 있을지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기존에 봤던 책을 여러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1년치 공부했던 어떤 그
중요도의 무게하고 2년 차에 보는 거하고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책에 보면은 좀 중요한 거, 그다음 몇 년도 출제된 거 다 표시가 돼 있어요.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된 거는 좀 뺐습니다. 뺐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표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에 있는 숫자를 잘 고쳐요. 유치하게 쉽게 말해가지고 숫자 고치고 아니면 단어 고치고 이런 걸 많이 고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요 단어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출제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그렇게 고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파트가 있어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할 테니까 강조하는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에 또 실수를 하냐면은 머리글 짰다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진은 임용 같은 거는 그런 관계 없어요.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머리글 짰다 가지고 외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진에 있어서는 머리글 짰다서 외우는 게 좀 몇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저도 수업 중간중간에 책에는 표기 안 되겠지만은 수업 중간중간에 요것을 외울 때는 요렇게 외우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걸 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단어 안에, 그 문장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머리글자만 따서 외우다 보면 그런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팁을 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보면은 언더라인도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색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MJ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문제는 몇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뭐냐면은 거의 다 기출 문제로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거의 15년 동안 이걸 하면서 복원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강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빠질 거는 빠지고 새로운 거는 계속 들어가고 조금 용어 바뀐 거는 조금 변형을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라 보니까 거의 기출 문제, 여러분이 별도로 기출 문제 뭐 시중에 파는 게 있는 건 모르겠지만 기출 문제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럼 유사 문제, 출제 예상 문제는 뭐로 하냐면은 예상 문제지 별도로 나옵니다. 별도로 나오니까 일단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다 기출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됐던가, 그 내용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파트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4-5문제씩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파트에서는 간혹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이렇게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게 책은 좀 그렇습니다. 책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체 중에서 어떤 파트가 중요하고 그 파트마다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아니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 또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잘 출제가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안 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 눈치를 주죠. 눈치를 주면서 또 요 부분은 반드시 외워라라고 또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한테 상당히 행운이죠. 합격에 다가설 수 있는 행운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제 출제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출제를 하면은 상중하가 나오죠. 상중하. 중요도 상중하. 그 다음에 난이도 상중하가 나오는데 난이도도 상중하 있습니다. 잠깐만요. 상중하가 있는데 난이도는 크게 문제가 안 내요. 근데 이제 중요도에 있어가지고 상중하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디에 집중도를 어디에 두느냐다가 집중 상중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중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했느냐?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상이니까 상으로 가자 했었는데 중 들어오는 거 있죠. 중에 속하는 거는 무조건 상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중요도 상, 당연히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죠. 상이 들어갑니다. 중요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 상, 중요도 중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중상이에요. 이거 문제는 거의 예를 들어 중요도 상에 속하는 문제는 이거는 문제가 쉽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자, 쉬운 문제지만은 다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난이도는 이게 상당수가 뭐냐면 하루 갑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다 맞춰요. 다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좀 틀리냐? 중요도 중입니다. 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좀 반복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좀 숙지했다 이러면은 다 맞출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까딱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예를 들어 5개가 목표였다 이러면은 5개 이내에 들어야 합격인데 6, 7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중요도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중요도를. 그럼 중요도 하 문제가 있어요. 하 문제. 자, 중요도 하 문제는 그만큼 잘 안 노는 문제야. 그럼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난이도는 상으로 갑니다. 난이도 상.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느냐? 중요도 상과 중요도 중을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난이도에 있어서는 역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상, 중, 하 난이도 있어가지고 중요도 중하고 중요도 하 이렇게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전수란을 만점을 먹으려고 여러분이 욕심을 내면은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말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6년 만에 7년 만에 이렇게 위 달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강의를 교대 듣고 사위까지 뭐 사에서 교대, 그다음 교장 위까지 이렇게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중요도 상과 중요도 중에 속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만점 먹으려면은 중요도 하까지 여러분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쳐요. 중요도 상이 이거 25%, 50%, 25% 이렇게 되죠.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요거 두 개만 하더라도 75점을 먼저 묶고 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중요도 하 문제도 여러분이 당연하게 따라갑니다. 왜? 하다 보면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어렵게 꼬아놨다 하더라도 난이도 어렵게 나오는 문제 여러분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난이도 중요도 상중하를 전부 다 맞추려고 100점을 목표로 하다 보면은 정말 기티에 있는 숨어 있는 것까지 외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거 외우다 보면 저 앞에 했던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까먹어요. 그러면 공부할 맛도 안 납니다. 어쨌든 공부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되새김을 했을 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나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난이도 하 문제는 중요도 하 문제는 어디에 보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한 두세 번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억이 났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결국 뭐냐면 난이도 상 문제까지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강조를 할 거고 자,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안 노는데 만약에 논다 이러면 이렇게 놓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챙겨서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망학교 공통교재가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전술 1에 있는 내용, 2에 있는 내용, 구조나 구급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어 안 맞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또 혼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또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이 개정된 부분, 이거 참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 법 개정됐는데 그러면 이거 법 개정된 거 봐야 됩니까? 소방법 공통교재의 내용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전술이 법이 개정 안 된 걸 여러분들이 밀고 가서는 안 돼요. 법은 이미 공개가 되면은 그때부터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방학교 공통교재에 개정되지 않는 내용, 지금도 개정이 안 2024년 4년도 교재에도 개정 안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지나간 거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제 삭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없는 내용이에요. 법이 없는 내용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공통교재에 있었으니까 공통교재에 이미 삭제돼 가지고 없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가지고 개정된 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오픈 공통교재 집필 당시에 개정되지 않았다라도 그 뒤에 개정됐다 이러면은 개정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출제하신 분도 출제를 할 때 개정된 이유, 우리가 특히 법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시점 문제를 보지 공통교재를 가지고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통교재가 뭐 수정이 제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수업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전술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조금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맞춰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혼자서 공부하면서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예습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뭐 2-3강씩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되고 또 여러분이 그 수업한 만큼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복이죠. 반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말씀을 같이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제가 반복을 어떻게 해라는 거에 맞춰 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OT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